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함께 주최한 2024 울산 일자리 박람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구직자들이 몰렸는데요. 이번 박람회가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을 돌파구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인을 원하는 울산 지역 기업 100여 곳이 한자리에 모인 2024 울산 일자리 박람회. 고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박람회장에 모였습니다.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의 부스를 방문해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면접도 보고 되게 다양한 기업을 가봤는데 이런 기업도 있다 싶은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100여 곳은 현장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채용 절차를 거쳐 모두 6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울산 일자리 박람회 취업 관련해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인력들을 지금 모집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으로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요. 울산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으로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고요. 그로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수천 명씩 빠져나가고 있는 울산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를 통한 울산 정착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일자리 박람회가 점차 심각해지는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천상지구 채비지 청산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벌인 법적 다툼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8일 천상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천상 신안 다솜 아파트 입주민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관련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은 앞서 30년 전 토지구획 정리 사업 추진 당시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100억 원 규모의 채비지 청산금을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세대당 평균 461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입주민들이 지급해야 할 청산금 액수를 1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대당 48만 원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여 건의 동일한 소송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가 임단협 난항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는 지난 18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 대회를 열고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어제는 S51 울산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플랜트 업체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지난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5.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동구청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일산 해수욕장 해변에 조성한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청은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의미하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와 자체 예산 등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인 사무용 테이블 6개와 회의실 등을 갖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워케이션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인근 숙박시설과 레저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4.10 총선 기간 중에 울주군이 특정 후보를 지은 보도자료 사진을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였던 이선호 전 울주군수와 김시욱 울주군의원이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이 전 군수와 김 의원의 얼굴을 지운 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질타가 쏟아졌으며 울주군은 당시 진상 파악을 한 결과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 명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일 울주군 청량읍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매개로 하는 모기로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 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10월 말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환자의 20-30%가 사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울산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매년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 발견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고래 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장생포에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엔 고래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승선객이 느는 반면 고래 발견률은 저조합니다. 코로나로 운행 횟수가 급감했던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곤 고래바다 여행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래를 만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래 발견률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달라진 항로 때문. 그동안 고래가 주로 발견된 곳은 울산항 북쪽이었습니다. 동구 대왕암 앞을 지나던 기존 항로에선 매년 20번 이상 고래가 발견됐지만 안전 문제로 항로가 울주군 서생 앞바다로 바뀌면서 고래 발견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항로를 따라 나갔다가 동해안 방향으로 틀다 보니까 목실이 영 낮아요. 이제 고래 탐사 쪽에서 우리 난투해가지고 우리 장생포 관광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냉수대도 고래 발견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고래바다 여행선 항로 주변에 냉수대가 발생하면서 고래 발견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순환도 잘 되고 먹이 생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모이면서 고래들이 많이 모여서 발견이 많아진 이유가 있는데 수온에 따라서 활동 지역을 옮기거나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라서 고래들의 발견 위치나 빈도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2만 명 넘게 찾는 고래바다 여행선. 하지만 고래 발견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여행선을 타는 시민들은 물론 고래 관광 업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북구청이 어제 국내 모빌리티 기업인 주식회사 소카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청과 소카는 북울산역 KTX 이음 유치를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됩니다. 앞서 북구청은 소카의 협조로 차량 정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북울산역 KTX 이음을 이용할 잠재적 수요를 연간 42만 4천 명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와 HD 현대조선 3사가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원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는 이번 협약으로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HD 현대조선 3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웰컴 유라는 주제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지원과 교육정보 교류 등으로 운영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 연합대학의 글로컬 대학 30 지정을 위한 공동추진기관 업무협약식이 어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만림 경남행정부지사,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과 안승권 연암공과대 총장 등 9개 공동추진기관과 9개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컬 대학의 성공적 사업 추진과 맞춤형 인재 양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울산의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태권도 진흥과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태권도 진흥 지원 계획 수립과 시민 맞춤형 태권도 보급,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 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울산시가 주도하는 행정지원 체계와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아리백 특별위원회 김형근 위원장 등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산업 전환과 지속 성장을 위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공급 사업에 울산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00메가와트급 부유체 33기를 군산에서 제작하기로 한 현대중공업도 울산 지역 경제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요즘 폭염특보가 잇따르는 등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털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전동은 기자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은여우가 그늘에 누워 숨을 헐떡입니다. 나귀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동물들은 여름철 특식으로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얼린 화채를 먹으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특식 여러 가지 과일 얼려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냥 과일만 줄 때보다 더워서 그런지 얼려서 줬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이제 평상시보다 먹기도 어려워서 재미도 느낄 수가 있어서. 30도가 넘는 때이른 폭염에 행여나 동물들이 잘못될까 물까지 연신 뿌리며 열을 식힙니다. 울산대공원은 지속적인 관리로 동물들이 면역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시장 차양막 설치, 전시장 물 빼어주기, 영양식 급여, 얼음 과자 등을 제공해서 동물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상황.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털옷을 입은 동물들도 여름나기에 한창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폭염을 열흘 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건설도시공학과 이명인 교수팀은 기상청 전지구 앙상블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대 11일 전에 폭염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2주 전부터 폭염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 중이라며 이번 연구로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에 있는 소규모 야외 물놀이장 3곳이 오는 22일 조기 개장합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른 무더위로 복산 물놀이장과 성안 물놀이공원, 우정공원 물놀이장을 지난해보다 3주 일찍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개장일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주말에만 운영되고 다음 달 12일부터는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회야댐 상류 생태습지 탐방 행사 참가 희망자를 오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는 연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회야댐 상류 생태습지 탐방 행사를 계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방 인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 보호를 위해 하루 140명 이내, 견학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낮 12시 30분까지로 제한됩니다. 탐방 신청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생태습지 탐방 코너에서 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클린페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클린페이는 체불 방지 특수목적용 자금 관리 시스템과 채권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은 도급자의 가압류 등의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어 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 시험이 오는 22일 울산 공고 등 4곳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필기 시험에는 행정 9급 등 19개 직무 173명 모집에 총 2,523명이 응시해 평균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인 22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면접을 거쳐 9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